Alias Declaratio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type-def 구문은 기본 선언문을 기반으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attribute specify sequence, declare specify sequence, init declarator list,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해서 이 구문의 구조를 따라서 type-def 구문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C++에서는 기존의 type-def 구문을 대신하는 새로운 형태의 alias declaration 구문을 지원합니다. 구문 형태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럴 때 type-def 구문 대신 using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고요. type-def에 등장하는 이름을 type-def name이라고 부르죠. 이 name을 등호의 왼쪽에, 그럼 나머지를 등호의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type-def 구문에 대한 using alias declaration 구문이 완성이 됩니다. 결국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실은 기존에 작성된 type-def 구문을 모두 alias declaration 구문으로 치환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using alias declaration 구문과 기본 선언 구문을 서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using으로 시작을 하고 등호가 중간에 들어가는데 defining type id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defining type id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기존 구문에서 declare specify sequence에 defining type specifier sequence가 있었거든요. 그 요소를 가져옵니다. 여기는 일부 요소를 딱 가져와야 타입을 정의하는 요소만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declarator list에서 여기는 abstract declarator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리스트입니다. 따라서 하나 이상을 정의할 수가 있었죠. type-def 구문으로 함수를 정의할 때 trailing return type을 바꿔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type-def name을 한 줄로 정의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리스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에 비해서 using alias declaration 구문은 오직 하나만 등장합니다. 즉 기존의 리스트 형식으로 작성된 구문을 하게 되면 각각 분류해서 using alias declaration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은 declarator라고 언급했는데 여기는 abstract declarator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구분해서는 T가 되고 이 부분이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T가 되고 이 부분이 D가 됩니다. 기존 구문에서. 근데 abstract declarator는 여긴 요 이름 있죠? declarator ID. 이 부분을 날린 상태가 뭐가 되냐면 abstract declarator가 됩니다. 그래서 abstract란 말은 추상적이다 이런 뜻인데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구조는 가지고 있으면 존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abstract declarator가 됩니다. 결국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type id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름을 제거한 나머지가 type id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펙 문서에 보게 되면 type id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어요. type id 또는 new type id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구문적으로 다음과 같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선언이 있어요. 그 선언이 변수의 선언일 수도 있고 함수에 대한 선언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엔티티의 이름을 없앤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요 declarator id를 없애면 이 전체가 type id가 된다. 구문적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름을 없애면 type id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 이름을 없애게 되면 남는 요소들이 뭐가 되냐면 type id가 됩니다. 즉 이 부분이 type id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상태로. 그리고 실제 새로 정의하는 이름은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using 다음으로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attribute 구문은 이렇게 와서 요 위치로 이제 치환이 됩니다. 결국 보게 되면 기존의 기본 선언문이 가지고 있는 구서에서 필요한 요소만 가져와서 새롭게 재구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type-def 구문으로 만든 모든 선언은 using alias declaration 구문으로 치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이 옵션이잖아요. 없앨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enum specifier가 있잖아요. 즉 enum에 대한 선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요걸 생략하고 enum specifier가 오면 이런 구문이 되는 거고
클래스 스페시파이어가 오게 되면 이런 구문이 되는 거고요. 이런 구문을 다 일단 허용을 합니다. 타입 def 구문에서도 되지만 using alias declaration도 역시 다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모든 구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C++에서는 using alias 구문은 템플릿에 관련된 alias 템플릿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alias 템플릿이라고 불러요. 그냥 여기서 보면 이렇게 alias인데 여기다가 뒤에다가 템플릿을 말해서 alias 템플릿이라는 구문인데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구문입니다. 펑션 타입을 디자인하는데 여기 템플릿 파라미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 리턴 타입하고 아규먼트를 넣습니다. 그래서 그 두 요소를 가져와서 뭘 만드냐면 리턴 타입하고 아규먼트를 던지면 그 관련된 함수에 대한 포인터 타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펑션에 대한 타입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t를 넘기면 void를 리턴하고 t 타입에 대한 컨스턴스 t에 대한 레퍼런스를 갖는 함수에 대한 콜백 타입 def name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기존에 템플릿이 있어요. 그 템플릿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t만 교체해 가면서 이렇게 해서 타입 alias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alias 템플릿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불가능한 구문이 있어요. 어떤 구문이 불가능하냐면 템플릿 기반으로 alias 템플릿을 만들 때는 뭐가 올 수가 없냐면 여기는 이 부분 있죠. 클래스 스페시파이어라든지 미니멈 스페시파이어로 올 수가 없습니다. 즉 보면 템플릿 딱 쓰는 순간 이 구문은 우리가 기존에는 이 템플릿이 없을 때는 쓸 수 있었던 구문이잖아요. 템플릿 딱 쓰는 순간 이 구문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펙 문서에 보게 되면 define type id에 type define type specifier가 정의를 할 수 없다. 클래스를 정의하거나 enum 즉 클래스 스페시파이어나 enum 스페시파이어가 템플릿에 정의할 때는 올 수가 없다. 라고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이 템플릿이 없으면 가능하지만 템플릿이 들어오는 순간 이 구문들은 위에처럼 이런 식으로 별도로 만들어주고 사용하는 식으로 즉 이런 구문들은 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템플릿 기반으로 해서 람다에 대한 타입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람다 이런 경우는 람다가 t에 의존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t가 바뀌면 람다도 타입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람다의 경우는 특이하게도 어떤 특징이 있냐면 람다가 만들어질 때에 그 람다에 영향을 주는 그 람다를 감싸고 있는 매핑 타입이라고 부르거든요. 매핑 타입이 달라지면 람다도 타입이 달라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C++26 스펙에는 Pack Indexing Expression이라는 구문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모양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이 구문을 말해요. id expression, 그다음 따따따, constants expression 이렇게 상수 표현식이 박스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보면 아규먼트로 이게 이제 타입 파라미터 팩이라 부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example을 만들 때 int하고 w라든지 이런 타입들을 던지면 이 타입들이 이쪽으로 여기 타입들이 여기 전달되면서 이 아규먼트는 어떻게 되냐면 그 타입들을 int하고 w를 하나의 팩으로 묶습니다. 마치 그 어떤 물건을 샀을 때 팩으로 묶는 것처럼 이렇게 딱 밀봉을 해요. 그걸 이제 파라미터 팩이라 부르거든요. 근데 그 팩을 가져와서 쓸 때는 다시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따따따로 시작했을 때는 묶이고 다시 그 이름 다음에 따따따를 하게 되면 풀려요. 그래서 이거를 팩 익스펜션이라고 부릅니다. 팩이 풀렸다 이런 뜻이에요. 익스펜션 됐다. 그래서 거기 했을 때 첫 번째 요소를 의미하도록.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뭐냐면 팩 인덱싱 익스프레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첫 번째 타입으로 디자인하고 여기다 보면 using alias declaration 구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여러 개의 하나 이상의 요소를 이런 식으로 using alias 구문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가 될 텐데 첫 번째 요소를 뭐냐면 size t의 타입이 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파라미터 팩이 와요.
그 파라미터 팩을 풀어요. 그래서 이 n으로 그 위치를 지정을 해요. 그 타입을 타입으로 가져가요. 이게 대표적인 메타 함수 형태를 띠고 있죠. 메타 함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합니다. 주로 디자인할 때. 보면 클래스인데 메타 함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형태를 C++에서는 메타 함수로, 전형적인 메타 함수로 부르게 됩니다. 어쨌든. 그럴 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요소를 가져와서 여기도 지금 using을 썼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using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getName하고 n하고 이 다시 두 개를 받아서 그대로 여기다 전달을 해줘요. 전달해 주는데 대신 요 t를 매번 접근해야 되는데 접근을 쉽도록 하기 위해서 getType의 underbar t라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요걸 이제 최종적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0을 넘기고 하면 처음부터 0이 되고 2를 넘기면 더블이 되고 그다음 2를 넘기면 커렉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타입들이 타입이 여러 개 가방에다가 팩에다가 쭉 넣어놓고 필요한 위치에 있는 타입을 꺼내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도 역시 using을 사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 using alias declaration 구문은 require라는 요 구문이 있죠. 이 구문으로 사용된 타입과 함께 연동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가 들어오는데 이 타입이 단순한 t가 타입이 아니라 인테그럴, 즉 정수형 타입만 t로 갖는 그런 타입을 alias로 정할 수도 있어요. 이제 제약 조건 구문을 통해서도 타입을 이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